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렇게 정동진 에코월드를 가지고 정동진 에코월드 프로젝터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동진 에코월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고윤권입니다. 우선 먼저 그동안 우리 정동진 에코월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에 아주 용이하도록 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우리 정동진 에코월드의 우리 정동섭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 한번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동진 에코월드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고영군 박사님을 통해서 사업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동진 에코월드를 통해서 많은 사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를 맡은 고윤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바로 이 정동진 에코월드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동진 에코월드 정동전 온천 리조트 관광 우리 정동섭 회장님이 와 계신데요. 우리 정 회장님이 그간 한 10여 년 동안 이거를 인허가 받으시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그라운드 기초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쉽게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벌릴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동섭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박수 인사 한번 올리시죠. 예. 예. 예, 그럼 바로 속행에 올리겠습니다. 예, 이 정동진 에코월드는 여기서 핵심이 그겁니다. 메디팜입니다. 메디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류에서 가장 장수입니다. 불의 발견, 냉장고의 발명에 이어서 가장 나온 것이 뭐냐면 세포입니다. 세포 치료. 여러분 유전자 치료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자. 유전자 맞춤 치료라고 해서 항노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노화. 그것이 바로 이제 세포 치료에 관련된 겁니다. 그게 장수백세를 선도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아까 먹거리 혁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인류가 100세, 120세 세대를 나가는 겁니다. 엊그저께 연합뉴스인가요? 거기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은퇴자분 반 이상이 다 귀농귀촌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농업을 갖다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퇴직해서 나 잘렸으니까 할 일 없어서 농업을 하러 간다.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 사례도 별로 없고요. 이게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동진 에코월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정신과 물질인데 물질에서 돈입니다. 돈이 되는 것이 보이고 그게 망하더라도 그 사업이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적인 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기능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에 관련된 기능성이 아니라 기능성, 농생명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의생명입니다. 메디칼입니다. 메디칼 파밍이라고 해서 메디칼 트리트먼트 개념으로 메디칼 개념에서 이걸 생체 바이오 개념에서 이 귀농귀촌을 설명해 올릴 겁니다. 의생명에 관련돼서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걸 갖다 접목했기 때문에 제가 융복합 6차 산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걸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권해 올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아까 또 먹거리 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식물 공장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까 신석기 조선시대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노지 재배를 했습니다. 노지 재배를 하다가 우리가 근대에 오면서 비닐하우스 농업을 하다가 초자실이라고 해서 유리온실이 나왔습니다. 유리온실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초자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 공장이 나왔습니다. 식물 공장이 최근에 나온 거죠. 지금 한 10여 년, 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식물공장 회사가 한 약 100여 개 정도가 나왔다가 빛을 못 보고 다 힘들어 하십니다.
LED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LED 공장, LED 회사들이 수백 개 나왔다가 흑자나는 회사 별로 없습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태양광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LED, 식물 공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면 사업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걸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흑자가 잘 안 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적혀두고요. 여하튼간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농업이 선진국이라 하지만 일본과 네덜란드도 식물 공장을 시도하다가 LED 문제 때문에 이게 대중화가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제성이 안 맞아갖고 이게 LED 대중화가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LED 제조회사 공장과 더불어서 이 식물 공장 혁신을 하는데 농사용 로봇을 등장시킵니다. 농사용 로봇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저희가 그 식물 밀폐형 식물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 당진에서 하고 있는데 충남경제진흥원으로부터 2년 동안 아주 그 지긋지긋하게 검증을 받아가지고 98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창업 지원 자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올 3월달에 공장이 준공이 됩니다. 이것이 되면 지금 기자들이 저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자꾸 하는데 정보를 빼려고 하는데 제가 정보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도 안 받습니다. 아주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감상하시고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그냥 제 이름 고윤권 치시면 뜨니까 그걸 보시고 다른 문헌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십시오. 공부를 많이 하면 농업 우습게 생각합니다. 밤낮 없이 공부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나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 같은 분들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시면서 과학과 농학과 인문학을 접목시켜서 요즘 말로 말하는 융복합 6차 산업을 뿌리를 근간하신 거고 그분들의 핵심 사상이 뭐냐? 중용, 실용주의 노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분들과 마찬가지 같은 사고방식으로 지금 실용주의로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갖다가 펼쳐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분자농업, 분자요리, 화학농업 이런 말인데 이거 한 꼭지만 갖고도 제가 1시간 이상 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 공장이 있으면 식물 공장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분자농업, 의료농업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단백질 생산농업 여기 당뇨병이 우리나라 700만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시하는 인슐린 생산농업 그 다음에 펩타이드, 아미노산, 효소 이런 거 생산농업합니다. 요즘 한류 붐 따라서 화장품이 떴죠. 요즘에 화장품 산업이 뜬다고 하는데 그 화장품 회사들 죄송한 얘기지만 오래 못 갑니다. 왜? 화장품 원료 생산 농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원료가 없는데 어떻게 화장품을 만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공개적으로 이런 제품 설명해서 보는데 인삼이 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지읒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도 대량 생산 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인삼 재배 총량이 얼마 안 되고 우리나라 인삼은 모두가 다 에이즈 걸렸다고 하죠. 제가 뭐냐면 농약, 잔류농약 유전자가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FDA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우리끼리만 나갑니다. 우리끼리만 사포닌 좋다고 우리끼리만 인삼 좋다고 하지 글로벌 시장 나가면 힘도 못 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아까 화장품 원료 생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육종을 해서 분자 농업을 해서 그걸 분자 요리를 한다. 여러분 분자 요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푸드 테라피가 되고 그 푸드 테라피가 자연 치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의학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 귀농기촌 제가 기초적이고 이런 건 강연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귀농기촌인데 작년 말에 제가 우리나라 그 경기농림재단에서 이걸 많이 주관하시잖아요. 귀농교육이랑. 근데 올해는 교육비도 많이 좀 깎였답니다. 예산이. 그리고 올해는 좀 왜냐하면 교육을 아무리 드리고 나라에서 돈을 아무리 퍼봐도 쓸데없다 보니까 효과가 없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교육시켜달라고 하고 악순환이 나오고 사람들은 교육받다가 50, 60 세대에서 귀농한다고 교육받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우리나라 2030, 20 대학생들 졸업하고 노량진에 가서 20만 명씩 대학생 50만 명이 졸업하면 20만 명씩 그 공무원 하겠다고 그 잘난 공무원 하겠다고 부국 공무원 하겠다고 20만 명이 지금 노량진 신림동에서 고시촌 학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만 해도 갈 길이 없죠. 우리나라 5060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한번 제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정동진 에코월드는요, 가운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유비쿼터스 농업입니다. 유비쿼터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제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서 도시의 상업 공간과 시골의 농촌의 재배 현장을 연계해서 이거를 갖다가 융복합 6차 산업으로 엮어서 이거를 시연에 올립니다. 우리 정동진 유기농 예술원은 20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명 정도, 귀어가 100명. 우리 정동진 앞바다에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10만 평을 우리 정 회장님이 받아놓으셨어요. 허가가 됐습니다. 거기에다 귀어가 들어갑니다. 100명이 들어갑니다. 수심 바닷속 50m 이하에서 그 양식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 양식 사업의 핵심이 뭐냐? 로프입니다. 로프가 없으면 고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바닷속 농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 어디에도 선망 사업이니 양식 사업에서 근해는 하지만 원근해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안은 수심이 100에서 200m 정도 됩니다. 그 깊은 수심 속에서 어떻게 농사를 바닷속 50m 이하에서 거기서 10만 평에서 어장이 있어갖고 거기서 은연어가 나옵니다. 은연어는 장어와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최고입니다.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 원료 생산 농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존의 수산업과는 소득이 게임이 안 됩니다. 엄청난 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당진 그린바이오 창조밸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10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10개 회사에 뭐 그 회사 하나하나 갖고도 뭐 시간이 너무 많지만 간단히 소개 올리면요. 그 VCL 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VCL 전자 주식회사는 농사용 로봇을 재배합니다. 농사용 로봇이 있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밀폐형 식물 공장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광물이에요. 광물. 여러분 저 온천이나 광물 잘 하시는 분 알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광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만 미네랄, 엑기스, 영양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동물만 우리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식물도 그런 미네랄 워터, 미네랄 양분,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미량원소, 다량원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컴퓨터, 로봇에 의해서 그 시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토는 원예용 용토죠. 그 용토는 인공 토양이 됩니다. 그 인공 토양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저쪽에 아주 전 세계에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광물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광물을 가지고 여러분 뭐 히토류니 뭐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히토류보다 더 뛰어난 우리나라에만 있는 광물이 있습니다. 그놈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주무실 때 집에 왜 돌침대 있지 않습니까? 돌침대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 돌침대에 들어가는 그 돌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작용으로 광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흙침대, 황토침대, 뭐 별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원적외선, 음이온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런 거를 조절하는 우리 그 암석이 있습니다. 그 광물,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 돌멩이를 가지고 우리 인공 토양으로 해서 우리 밀폐형 식물 공장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혁명 시대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우리 아까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말고요. 온실이나 초자실 농업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식물원이 다 적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 때문에 그럽니다. 그 온실 꽃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에너지가 비용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그런 식물원 그런 것들이 적자가 경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시는 분도 그 에너지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계셨을 적에 우리나라 농가부채 탕감, 그것이 바로 비닐하우스 문제였습니다. 그때 대량으로 했다가 그 지원자금 줬다가 다 농민들 다 좀 나쁘게 하면 거짓했죠. 부채만 늘었죠. 그래서 농가부채 탕감이라고 해서 그걸 탕감해드렸죠. 그게 바로 이제 에너지가 정책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좀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던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안티에이징입니다. 아까 여기 얼굴을 보십시오. 이게 세포 치료죠, 세포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피부가 저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과 왼쪽이 세포 나이가 신체 나이가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먹거리 혁명입니다. 아까 농사혁명에서 불의 발견과 냉장고의 발명이 우리 인류 문명, 우리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송, 연종, 뭐 조선시대 27명의 그 왕들 중에서 영조대왕만 80세인가요? 80세 이상을 사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50대 이만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임금님 박상, 수락상 나올 때 바로 영조대왕 박상을 말합니다. 그 자연치유, 자연식인데요. 근데 그 바로 뭐냐면 먹거리죠. 먹거리. 무조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엊그저께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김정은이 있죠. 북한에 김정은이 살이 돼지처럼 쪄갖고 뚱뚱한데 이게 뭐냐? 먹거리 때입니다. 너무 잘 먹으니까 이게 과요불급이라고 합니다. 잘 먹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당뇨병입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700만이라고 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 당뇨병 때문에 다리를 자르는 분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30만. 우리나라 제 모 병원, 아주 유명한 병원이 그걸로 돈 먹고 살 정도로 병원에서 가장, 병원 입장에서 보면 진짜 노다지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왜? 돈을 걷어들이죠. 그게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게 부자병이라고 하죠. 과요불급. 너무 드셔서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이 나오면 심혈관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급살 맞는다고 하죠.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안티에이징 항노화라고 합니다. 예, 요거는 우리 정동진 에코월드의 요건 호텔. 원래 정동진에는 온천 호텔이 있습니다. 요 허가증이 나와 있죠. 온천. 요것이 알카리 호텔인데요. 그 물이요. 근데 여기다가 저희가 뭘 할 거냐면 라돈을 넣습니다. 라돈. 여러분 저기 어르신들 많이 와 계시니까요. 유성 대전에 가면 유성 온천이 있습니다. 유성 온천은 라돈 호텔이라고 라돈 물이라고 합니다. 라돈 워터입니다. 라돈 워터. 그래서 게르마늄 물이 좋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만 게르마늄 물보다 한 단계 위가 라돈 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피접 났다고 하죠. 피접 가실 적에 뭐 창이 났을 때, 등창이 났을 때 어디로 가요? 그 온천 가실 때 그게 바로 워터 테라피입니다. 수 테라피죠. 그 수 테라피를 하는 것이 바로 근데 여기가 이 알카리 수를 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그 뭐라고 하죠? 그 저기 라돈 물로 바꿉니다. 말 그대로 워터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요거는 현재 지어진 건물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 연예인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기서 그 연예인의 이름을 따서 스타 SNS 빌리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연예인들이 여러분 정동진 하면 모래시계도 나오고 거기 뭐 엄청날 거예요. 요즘에 평일날 가도 젊은 청춘 남녀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정동진에. 그쪽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집만 우리가 귀농귀촌 하면서 옆에다 세컨하우스로 집 하나 져놓으면 그냥 뭐라고 하죠? 거기 그 집만 펜션 개념으로 숙박만 해줘도 막말로 숙박만 해줘도 이거 한 달에 200만 원은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지가 좋아야 우리가 부동산 투자 개발할 적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입지를 선정한 겁니다. 예, 이게 당뇨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중국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다리를 자르는 당뇨병 환자만 1년에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죠.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제가 중국에 우이해를 갑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오신 그 부주임님하고 당서기분하고 만났었습니다. 중국에서 당뇨병 때문에 다리를 자르는 사람이 중국에 2천만 명이 있는데 다리를 자르지 않아도 되는 이런 당뇨병 치료 병원을 내가 만들어 드리겠다 했더니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인테리어 비용, 건물 다 대줍니다. 돈도 다 대줍니다. 참 한국보다 사복이 참 좋아요. 그분들이 돈 다 대주니까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애국자가 되고 싶은데 참 그게 서글픕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담보 갖고 와라. 안 되죠. 내 금융인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현재 가치를 안 해줍니다. 현재 가치 인정 안 해줍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현재 가치만 따지지 미래 가치를 갖고서 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융이 가장 후진적인 겁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나중에 자금 때문에 다 쓰러집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게 성공을 못하는 원인이고 우리 벤처도 마찬가지지만 뭐 엔젤 펀드니 리츠니 제가 모르는 게 없지만 요즘에 크라우드 펀딩까지 갖고 농업에서 귀농원에서 갖고 장난치는 그 다단계 업체들 기획부동산 스타일로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전부 다 그거 다 사기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처럼 순수하게 이런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항상 진실은 이길 수 있거든요. 정직함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기, 제가 이걸 대놓고서 이번 부정이 지나면 4대 일간지에서 계속 나갑니다. 제가 앞으로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수백 개를 갖다가 올릴 겁니다. 대한민국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나라 GMP 4만 불, 5만 불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에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샤오미나 알리바바가 능가하는 그 IT 플랫폼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이 BT 플랫폼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농업 기술은 선진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 따로 국밥입니다. 다 따로 국밥입니다. 학자 따로, 교수 따로, 뭐 연구원 따로, 전부 다 회사 따로 이러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죽은 지식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기술 장인입니다. 뭐 이거 정치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여당 야당 뭐 구당인지 신당인지 전부 다 인재 영입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맨 사자 사람만 봅니다. 변호사니 뭐니 다 입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처럼 팩트로다가 기술 가진 사람들,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 장인들을 대접을 해줘야 이게 기술혁명이 나오고 산업혁명이 나오고 창조경제가 나오는데 이 기술쟁이들은 대접을 못 받습니다. 농사 짓는다고 하면 사람 무시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농사꾼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갖고 해야 되지.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입니다. 옛날 선대적으로 그걸 갖다 무시하는 사람들 잘못 먹고 단명하십시오. 자, 요게 뭐냐면 스테비아입니다. 스테비아. 스테비아는 여러분 당뇨병 치료제라는 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요걸 갖다 저희가 식물 공장에서 하면 연중 생산해서 여기서는 저희가 생체 바이오. 여러분 이번에 왜 주식으로 한미약품이 왜 전 세계적으로 뜬 거 알고 계시죠? 주가 올랐다는 거. 그 한미약품이 뭔지 아십니까?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그거 가지고서 히트 친 겁니다. 이게 대박을 낸 거죠. 여기 스테비아, 그 다음에 밑에가 황금 상황버섯입니다. 제가 황금 상황버섯을 가지고 이걸 재배 생산해서 이걸 뭐냐면 헬시 바이오 개념의 그 분리 축출을 해서 저희가 생체 바이오 제약회사가 들어갑니다. 저는 제약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귀농귀촌을 하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상품입니다. 저쪽은 수경, 담수경인데요. 우리 저 인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그 얘기했죠. 담수경, 우리나라 원예에서 수경재배, 양액재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썩습니다. 아까 당뇨병 환자가 다리가 썩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미생물,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 그 박테리아가 썩어가는데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다 담가 놓으니까 그게 그 미량원소, 다량원소가 그 인삼 뿌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인삼 썩습니다. 인삼 먹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비료 성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 항생제의 문제가 돼서 나이 드셔갖고 항생제, 잔류농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65세 이상 되면 저희가 죄송한 얘기다만 우리 65세 세 분 중에 한 분이 발기부전이고 여성분들, 할머니분들은 다 자궁에 근종, 무록 다 나와 있습니다. 왜? 평생 먹으니까 다 밑으로 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게 제가 의사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세미나도 하고 제가 그냥 좀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막 말씀을 드려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3명 중 1명이 암으로 돌아가시고요. 3명 중 1명이 고혈압, 비만, 당뇨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기타 3명 중 1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다 이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해 올리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어 이거 없어서 옵니다. 치어입니다. 이것만 갖고도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단백질 생산 농업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는 정동진에서 정동진 온천 정동진에 가면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모래시계 아시죠? 옛날 SBS 드라마 그 모래시계 공원이 있는데 정동진역에서 한 1.5km, 1km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걸어가셔도 됩니다. 10분이면 걸어가십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안에 있는데 산성우리라고 그래서 이 마을이 아주 그 아늑합니다. 우리가 양구에 가면 우리가 시래기 있죠. 양구 시래기가 있습니다. 펀치볼 있죠. 양구 시래기 가도 펀치볼대로 이렇게 산성우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환경 농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지리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 스트레스 농업을 해갖고 우리가 약물, 신약이라고 하죠. 신약 생산 농업을, 원료 생산 농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후나 지형을 이용해서 제가 농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 마을이 있고 귀어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온천 호텔이 별도로 있습니다. 온천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200명이 들어가는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비자 있죠. 비자 그 외국인 영주권 마을이 있습니다. 200명입니다. 여기 대략 한
처음에는 제가 500명을 기본으로 해서 이걸 기획을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더불어서 시 허가도 용이하고 이래서 저희가 1000명으로 늘렸습니다. 다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을 보시면 그 앞에 항노화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최근에 바꿨습니다.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가 그걸 바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노화라는 항노화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바꿨어요. 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 다 올림픽 끝나면 다 망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바로 헬스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의료 관광이랑 연계시켜서 항노화 올림픽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의료, 환경, 에너지, 식량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돼야만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수백세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업 체제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 저쪽에 보시면은 저기 콩나물 있습니다. 땅콩 새싹 콩나물인데 저거 원천기술 개발자 하신 분이 저랑 압니다. 저기서는 게르마늄이 나옵니다. 게르마늄 성분이 나옵니다. 이 게르마늄 콩나물은 저거를 우리나라 대기업 모 회사가 저걸 뺏어가려고 하다가 이분이 그걸 안 뺏기시려고 엄청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분 과천에 계신데 엄청 고생하십니다. 저 원천기술 개발자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콩나물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까 황금 상황버섯, 여기 땅콩, 저 게르마늄 나오는 콩나물, 그 다음에 스테비아, 장어, 은연어 전부 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생체바이오 제약회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것도 회사인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하고 있는데 국수공장입니다. 암 환자들이라든지 당뇨병 환자들한테 최고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국수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유명 식품 풀무원 국수가 아주 유명한데 그거는 잽이 안 됩니다. 그 CJ에서 이걸 먹어가려고 해서 이분이 이걸 또 안 뺏기려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했는데 어떻게 이 개발자 분이랑 그 창업하시는 그 지부를 가신 그 회장님이랑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강원도의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수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 국수 공장이 들어오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 관광의 메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그 다음에 정동진의 젊은 청춘 남녀들이 감성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웰빙식이 아니라 웰리스라고 합니다. 해피니스 개념의 웰과 예전에는 뭐 웰빙이다, 참살이다, 웰다잉이다. 요즘에 웰다잉, 잘 죽어야 되죠. 그 다음에 웰리스라고 합니다. 해피니스, 행복하게. 이게 쾌변, 쾌수 들어보셨죠? 이런 개념으로다가 웰리스입니다. 그 웰리스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바로 있습니다. 그런 로컬 푸드 개념에서의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로컬 푸드 저번에 전북 완주 있죠? 거기서 최초로 나왔다고 하지만 짝퉁들이 우리나라는 뭐가 하나 된다고 하면 막 무조건 짝퉁으로 베껴서 금방 내 전국에 퍼져버립니다. 농산물 다 망합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거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다 죽습니다. 왜? 차별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게 기능성입니다. 뭐가 기능성이 하나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다 갖다 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능성 농사져 갖고 돈 번 사람 있으면 나와보시라. 밥은 먹고 사시지만 큰 돈을 못 법니다. 그거 몇억 벌었다 몇십억 벌었다 해서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백억 몇천억 벌라고 이런 짓 안 합니다. 우리나라 GNP 4만 불 5만 불 끌어올리려면 저희는 몇천조 이렇게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갖다가 개척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제 목숨 내놓고 제가 10년 안에 그 10위권 안에 못 들어가면 저 자살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제가 합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살아도 저 원치 않습니다. 아주 인생 원 없습니다. 해볼 것 아주 다 해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을에 오시는 분들 제일 제가 좀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성만, 머리만, 지식만 발달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 이런 분들 원치 않습니다. 제가 저희 마을에 오실 분들은 가슴이 따뜻하신 분들, 감성적이신 분, 학벌이 낮으면 어떻습니까? 지식이 좀 덜하면 어떻습니까? 지식이 사람 잡는 무기가 됩니다.
저는 양날의 칼이라, 지식이 양날의 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치려고 하면 저 대한민국에서 수천억 해먹고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저 그런 짓 안 합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대한민국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이름 석자 남기고 죽는 게 낫지. 그걸 갖다 왜 제가, 저 아직 돈 안 벌어도 평생 먹고 살 만큼 이미 다 벌어놨습니다. 그걸 갖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한탕주의라는 사람,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제 이름 석자 걸고서 제가 이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제가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잔머리 쓰시는 분들 조금 지식을 가르쳐주면 가서 꼭 합니다. 제가 그러죠. 우리나라 서울시장도 그랬지만 지휘자 아무나 해서 됩니까? 짝퉁 지휘해봤자 그게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농업 더 중요합니다. 이 교향악, 오케스트라 지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농업입니다. 그 농업 지휘 잘못하면요, 한 방에 갑니다. 우리 버섯 하시는 분들 1년, 2년 하다 3년째 가서 박살납니다. 2년 하다 또 죽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농업은 항상 리스크가 나옵니다. 리스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대비 없이 함부로 했다가는, 그렇게 우습게 봤다가는 그냥 박살납니다. 그게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기피하는데, 밥 세 끼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밥 세 끼 안 먹는 사람? 밥 세 끼를, 제가 그러죠. 우리나라 유명하신 분들, 장차관 정치인분들, 자꾸 농업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부터 밥을 세 끼만 굶기면 됩니다. 밥 세 끼 굶기면 이 먹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 이걸 세 끼를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다는 것을 피부로 절절히 느낍니다. 그런 걸 느껴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있는 누구처럼 지리다 먹고 살만 뚱뚱하게 쪄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 오래 못 삽니다. 오래 못 삽니다. 악담이 아니라 당뇨병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 전 교회 안 나갑니다만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디자이너이시면서 참 벌과 상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다 업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식물공단. 요거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실패했던 겁니다. 이거 성공 사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거 모아둔 건데, 요건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요게 식물공장이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죠. 16단입니다. 저게 식물공장, 일본에 있는 건데요. 저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일 잘했다는 거. 제가 정동진에 만드는 식물공장은요, 지상 120단이 올라갑니다.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50m가 올라갑니다. 폴리카보네이트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 일반인들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동진에서 바닷속에서 어장을 갖고 농장을 하고 하늘 꼭대기로다 아파트 15층 높이 50m의 식물공장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땅속에서는 불이 들어갑니다. 동굴이 들어갑니다. 발효농업을 합니다. 발효농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융복합적으로 공간 디자인화돼서 하나의 테마파크를 형성합니다. 이건 테마파크인지 농장인지 연구소인지 우리가 모를 정도로 일과 여가, 놀이와 학습을 하나로 하면서 아주 재밌고 즐겁게 사시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여기 와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지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두 손가락 자를 수도 있습니다. 65세 넘으셔갖고 귀농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2시간 쭈그려 앉아 있으면요, 마비돼서, 제가 그랬죠. 우리 조합원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장례 치르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늘이 찡하고 현기증 납니다. 쓰러집니다. 햇빛 뜨거운 데 가서 2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보세요. 저 한 30분만 앉았어도 나이 50만 넘어도 벌써 다리가 오금이 저립니다. 이게 농업입니다. 갔다가 우습게 보시고 갔다가 나이 먹어서 귀농이나 해야 돼. 내가 어저께 그 뉴스나 한 거 보고 참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농사를 안 접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 겁니다. 저는 평생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농사를 다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누구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쪽은 보면 유럽에서 우리가 이쪽에 이제 유럽의 가든, 영국에 가면 첼시 플라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훼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요. 이거는 돈이 안 됩니다. 제가 돈이 안 되는 건 안 합니다. 돈 되는 거 비주얼로 보여주면서 돈 되는 농업만 하겠습니다. 저 해상풍력 있죠. 요 해상풍력은 아까 당진의 그린바이오 창조밸리에서 우리가 윈텍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윈텍에너지의 대표이사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박사학위를 가지셔갖고 엄청나게 평생을 고생하신 분인데, 에너지 증폭장치를 가지고 바람이 안 불어도 풍력이 돌아가고 저게 해상풍력이 되는데, 저걸 가지고 충남경제진흥원에서 24억 8천을 받으신 분입니다. 24억 8천만 원 창업 지원 자금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 앞에 보시는 게 저게 뭐냐면 로봇입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로봇 있죠? 암 6개, 팔 6개 달린 로봇을 개발하신 그 우리 임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직접 설계하고 이걸 갖다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송도에 가면 송도 신도시가 유비쿼터스 도시다라고 하고 우리가 지나갈 때 LED가 내가 가면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다다다다 LED 들어왔다가 지나고 나면 다다다다 불이 꺼집니다. 이걸 개발하신 그 다음에 지문 인식기 개발하신 분이 우리 임형준 박사님 계신데 그 임 대표님이 개발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있고요. 이쪽엔 새싹인데요. 새싹을 가지고 저희가 분리 축출을 해서 저희가 당뇨병 치료제를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평창에 가면 메밀꽃이 있습니다. 메밀. 제가 메밀 축제에 갖고 어떻게 저 메밀 팔아갖고 국수 만들어서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 골병 들어 죽습니다. 왜? 저희가 하는 메밀은요. 밀폐형 식물공장에다 넣어서 1년에 메밀을 5, 6번 재배합니다. 그 다음에 새싹을 가지고 10번까지도 저희가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 메밀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루틴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루틴. 그 루틴이 뭐냐? 혈압 강화제입니다. 고혈압 환자들 분께서 심혈관 계통에 이상이 있는 분들께서 그 루틴을 드시면 약입니다. 그 루틴 생산 농업을 하는 겁니다. 루틴 생산. 그걸 갖다가 밀폐형 식물 공장에서 저 초자실 개념으로다가 이걸 1년에 연중 생산해서 대량 생산해서 분리 축출해서 하나의 생체 바이오 제약회사의 원료를 납품하는 이런 농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의료 분자 농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료 분자 농업은 2002년도에 미국에서 최초로 나와서 유럽과에서 2000년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의료 분자 농업입니다. 대한민국의 농과대 교수님들도 의료 분자 농업이 뭔지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분자 농업 아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이고 기술이 돈이고 지식이고 정보고 돈입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를 하려면 기술, 장인들을 이런 분들을 우대해 드려야 되고 그런 분들이 우리 마을에 조합원으로 들어오시길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우리 마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괜히 잔대가리 굴린다고 하죠. 잔머리 쓰시는 분들 좀 배우셔갖고 그 지식을 이상한 쪽으로 쓰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오면 뒷다리만 잡습니다. 말만 합니다. 그런 조합원들은 돈을 갖고 와도 안 받습니다. 왜? 넘쳐나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은 조합원으로 받지를 않을 겁니다.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겁니다. 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후고이단이라는 게 있어요. 후고이단. 이거 일본에서 온 겁니다. 일본은 원전 때문에 바닷속에서 저걸 못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아요. 저거 일본 놈들이 개발을 하고 또 엄청 많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제 아시는 회장님이 저한테 저걸 기술을 갖다 주셨어요. 왜? 동해안이거든요. 우리나라 동해안 청정 동해안에서는 일본보다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저걸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합니다. 저것도 당뇨병으로 연결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아까 기술입니다. 아까 이런 기술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수익형입니다. 제가 한국 문화의 원형의 DNA를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문화, 농경문화가 우리 동양문화의 본질이고 이것이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향약 두레 같은 농업의 우리 전통 사상과 같은 그런 핵심 사상입니다. 이런 정신과 사상이 무장이 된 상태에서 기술을 가져야 졸부가 되지 않습니다. 기술만 가지고 돈만 벌어들이면은 졸부가 됩니다. 정신과 사상이 명확하고 철학이 뚜렷하면서 이 물질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주시고 부처님도 큰 상을 주십니다. 이건 완전히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는 호텔인지 테마파크인지 제가 귀농타운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융복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오토입니다. 나이 드신 분만 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왔지만 도시 외곽으로 나가도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만 사시라면 우리가 고린장이냐? 안 됩니다. 애들만 놓고 살으면 싸가지가 없어집니다. 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어른이 계셔야 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고 그게 우리나라 전통 미덕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나를 중심으로 하고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협동조합이니 뭐니 뭐 같은 소리 합니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은 협동조합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예술관인지 철학관인지 미술관인지 박물관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이렇게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이런 토종 기술들 이런 장인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신재생 에너지에서 무한동력이 있습니다. 이 무한동력은 제가 천안에 가면 거기 뭐 있어요. 그 개발자신데요.
참 대단하신 어르신입니다. 돈 1억이 없어서 그 한국 전력을 대체할 만한 그런 에너지를 개발해 놓고도 그걸 실용화를 못 하십니다. 왜? 돈 1억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 안 줍니다. 대한민국의 은행은 미래가치 보고 돈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저희 마을에서 그런 분들을 돈을 지원해 드려야 되죠. 당연히 드려야죠. 왜? 그런 분들이 나오면 돈으로 연결, 소득으로 연결되고 더불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환영하는 것입니다. 미술관, 여기 정동진은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동진은. 그래서 그리고 내년이죠. 2017년도가 되면 청량리역에서 강릉까지 KTX가 내년에 개통이 된다고 하죠. 1시간 10분 걸린다고 합니다. 1시간 10분 걸리는데 이 정동진에서 강릉 10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춘 남녀들이 이제 서해안으로 가는, 대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해안으로 오는데, 동해안이 멀어서 비용 때문에 못 갔었는데 이 깨끗한 청정 바다인 동해안으로 감성 여행을, 우리가 낭만 여행을 하라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양양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더불어서. 그래서 저는 한국인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인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동진에 가보시면 정동진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동진 차이나타운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정동진 차이나타운 1조 9천억 들여서 강원도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천억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지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정동진 차이나타운은 우리가 풍수지리적으로 음택이지만 저희 배후지는 양택입니다. 양택. 음택과 양택은 어느 것이 좋은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밀폐형 식물 공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ITBT, CT, NT, RT라는 것입니다. 로봇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RT 기술까지 다 접목을 해서 융복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6차 농산업의 6차 산업의 그 생산 그 효시를 제가 한번 꼭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저희 조합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줘도 남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허황된 꿈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300만 원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250만 원 내외에서 드리고, 능력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데 사람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나이와 능력과 여러 가지 하는 일과 역할에 따라서 차별화로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 정도만 드립니다. 이 300만 원, 우리 충분히 재밌고 아까 말씀드린 웰리스 개념에 해피하게 사실 수 있는 돈만 드리고, 나머지 뭐 합니까? 국가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그 미래산업 R&D 사업을 제가 민간인이 최초로 이걸 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술 장인들, 돈 1억 없어, 돈 몇 천만 원 없어서 내가 평생 개발한 거를 평생 특허 수십 개 갖고도 내 기술을 실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가 조합원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 그런 분들을 환영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얼마든지, 그거 돈 5천만 원 날리면 어때요? 수백억 버는데 그거 그렇게 통 큰 사람이어야 되지. 거기 또 조합원이 와서 왜 이것도 있을 때문에 다 돈 썼냐고 쪼잔하게 이런 그 저 머리만 발달된, 이성만 발달된, 논리만 발달된 그런 분들 오셔서 헛소리하면 조합원으로 조합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조합의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100명 이상 돼갖고 50명 이상 돼갖고 지속 가능하게 굴러가는 대한민국의 조합이 없습니다. 우리 농협 234만 명인가 얼마가 지난번에 농협 중앙회 조합장님도 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게 농협 조합 아니겠습니까? 좀 제가 농협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통합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다 각자입니다. 하지만 저희 조합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중하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전통 사상과 어떤 하나의 한국 문화의 원형 DNA를 창조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통 큰 마인드와 이런 사상과 정신과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이 와주시는 것을 가슴 따뜻한 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접목되어 들어갑니다. 예, 여기 들어다 보니까 여기 일은 로봇이 하고요. 여기 조합원님들은 잘 즐기시면서 귀촌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그 육체 노동 고단한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평생 동안 각자 선생님들, 조합원분들이 자기 주특기, 장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작곡가 선생님, 이대웅 작곡가 선생님 계시지만 우리 정동진 조합장님이십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볼 거예요. 작곡만 하십니다. 우리 유기농 예술원에 대한 작곡만 하실 거예요. 기술은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주면은 그것이 바로 더 큰 소득이 됩니다. 우리 여기 화가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정동진 유기농 예술원을 가지고 계속 그림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설치 작가가 있습니다. 설치 작가 작품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조각가 조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조합원들 형상을 만들어서 이걸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로 이
캐리커처를 만들면 됩니다. 시인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정동진 예술원을 배경으로 해서 시만 씁니다. 여기 테마파크 영화관이 들어옵니다. 영화 촬영소가 들어옵니다. 감독님 우리 있습니다. 감독님 오셔갖고 그냥 영화 촬영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돼. 영화 촬영 몇 개만 하면 그냥 뜹니다. 그러면 자산 가치가 뜹니다. 저 디벨로퍼입니다. 자산으로 돈을 벌여야죠. 노가다 농업으로 어떻게 돈 놉니까? 자산은 기본이고 농업 기술은 돈을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융복합됐을 때 엄청난 파괴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 균형을 이루면서 아우러진 이런 마을, 이런 랜드를 만드는 것이 힐링, 로아스 힐링 랜드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예. 이 내용은 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몇 분만 받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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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경 재배요. 그 뿌리 채소지 않습니까? 인삼이 아까 당뇨병 환자가 이거 혈류를 타서 올라오는 것처럼 인삼도 마찬가지로 들어옵니다. 그거 아실 거예요. 그 항암 주사제 아시죠? 사포닌을 갖고 항암 주사제 200만 원, 600만 원 합니다. 요즘엔 돈만 있으면 그 사포닌 항암제 맞으시면 암 치료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삼에서는 그게 아까 그래서 제가 분자 6종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분자 6종을요. 그래서 아까 스테비아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런 거 되고 그 인삼은 뿌리 채소는 수경 재배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걸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나노라는 것입니다. 나노 기술. 나노 기술을 접목해서 그 썩어 들어가는 미생물을 죽이는 그런 나노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데 우리 하중호 박사님이라고 계셔요. 아까 저기 쓰리 회장님 계시는데 우리 당진에 아까 그린바이오 거기 계신데 그분이 그런 특허 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그 어르신이 우리나라 돌침대 있잖아요. 음이온 그다음에 이런 원적외선 이거 개발자십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여쭤보시면 그런 건 되고 그 작물도 똑같습니다. 예. 어떻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예, 예. 예, 다른 분 또. 강의를 또 합니까? 아, 예, 예. 이거는 우리 저 박철민 회장님이요. 여기 이제 오후에 또 강의가 있고요. 지금 오전이라 좀 그런데 오후에 또 연속 강의가 또 있습니다. 예고 그리고 저희 이거 정동진 요것은 저희가 앞으로 4대 일간지에 신문에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 나가니까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또 말씀하십니다. 아, 이렇게도 기획을 해서 이렇게도 여러분 저 일요일 날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힘드신 와중에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여기서 그냥 제가 하는 사업 그냥 그대로 공개 드린 거니까 제가 특허 기술만 제가 공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상한 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싫습니다. 저는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왜? 저는 공개 드린 이것입니다. 더불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도 이거 평생 제가 연구하면서 평생 이거 한 건데 갖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많은 사람에 보급해서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패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실패를. 귀농귀촌의 핵심이 뭡니까? 실패지 않습니까? 지속가능성 누구든지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저희 지속가능성 누구든지 저희 정동진이요. 좀 죄송하게 좀 속되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목변경에서 이거 테마마을이나 하면 지목변 자산가치 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숙박만 해도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최첨단 농업이 들어오는데 그게 왜 소득이 안 되겠습니까?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 정책이요? 네. 어떤 정책이요? 귀농 정책이요? 정부 정책은 제가 작년과 올해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보통 3억 정도씩은 원안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조금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3억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귀농 교육도 그렇고 그다음 귀농 지원 자금도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 유기농 예술원도 마찬가지지만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자꾸 기다리래요. 기다리다 죽습니다. 저는 기다리다 죽습니다. 그게 농업의 현실입니다. 왜? 그 정책 자금을 자꾸
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기다리라고 하는데 사람 미칩니다, 진짜로. 근데 마찬가지로요, 개인들한테도 돈을 얼마 준다고 해놓고 자꾸 기다리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와 어떤 근거, 팩트가 명확하게 갖고서 명확하게 하시면은, 그리고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내외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한 10명 정도로요, 10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친하신 분들끼리 동호인처럼 마련하셔서 5명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융복합, 6차 산업 쪽으로 미래통상부, 6차 산업 하는 데 있잖아요. 농림부보다 그쪽으로 접근하시면 자금 받으시는데 훨씬 더 유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